네, 반갑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시장 출마 후보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얼마나 비전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우영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하라 기자가 후보 프로필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름 김우영, 사는 곳은 포남동, 태어난 곳은 이번 지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크리스탈밸리. 그 후보님 뭔지 이해하셨나요? 네. 강릉시 옥계면에서 태어났고 강릉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서울에 입성합니다. 성균관대 국문과를 졸업하자마자 삼척 출신 장을변 국회의원 정책비서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의 정책보좌관과 비서관을 한 뒤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010년 7월 서울 은평구청장 전국 최연소 당선 후 재선을 하고 편하게 은평구에 눌러 앉는가 싶더니 8년 동안 하셨어요, 은평구청장을. 그 다음에 3선을 갑자기 포기하시고 청와대로 직행하십니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 자치발전 비서관을 거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로 이른바 젖잘싸로 대선을 마무리하신 뒤에 고향인 강릉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김우영 후보에 대한 한 줄 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줄 평을 제가 준비했는데 객지에서는 성공했지만 뒤에가 더 중요해요. 네. 지역에서는 아직 잘 몰라주는 똑똑한 엘리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네, 뭐 프로필 마음에 드십니까? 뭐 엘리트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열심히 강릉 사람 스타일답게 뭐 도전하고 부딪히고 굽히지 않고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의 공약이나 후보 자질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인데요. 이제 강릉에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좋아하시는 커피숍이나 본인이 자주 가는 커피 가게 좀 추천할 만한 곳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송정 그 해변 거기에서 이제 그 18비행단 근무를 했고요. 그 인근이 안목이잖아요. 옛날에 안목 자판기에서 커피 먹었습니다. 그게 강릉 커피의 시조입니다. 그 커피라는 거는 그 은은한 향과 맛도 있지만은 그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강릉의 가장 좋은 커피숍은 동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풍경이 그 자체가 향기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갑자기 강릉이 좀 야자수 나무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핫해졌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릉 해변의 야자수 나무? 저는 뭐 강릉 스타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야자수가 있어야 할 이유는 온난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그 좋은 솔향, 해송, 그 다음에 우리 그대로의 강릉의 정체성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것이 곧 세계적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직 시장님은 그거를 이제 기후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걸로 이제 야자수를 심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호수에 그 외래종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 생태계가 붕괴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 소나무 숲에 야자수가 있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우리의 고향 풍경과 달라져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치열했던 이번 선거 공천 과정을 말씀 안 할 수 없어요. 특히 이제 강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 선거구로 지정해서 전략 공천, 한마디로 낙하산 타고 오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맨 처음에 좀 뭔가 이거 갑자기 한 방 먹었다, 띵하다 이런 말도 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지역의 밀착성이 좀 떨어지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강릉으로 이제 주소를 옮겼고 그럴 때 친구들하고 그랬어요. 나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하고 남아있는 삶을 고향에서 열심히 살려고 왔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 출마할 의향은 솔직히 여기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비전을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뭐 낙하산이 아니고 구원투수로 왔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니까 네. 김우영과 친해지기를 바래 이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는데 인간 김우영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 서울에서 제일 친한 후보님이 제일 친한 친구 한 명하고 강릉에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명 각각 생각하시고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한 친구는 서울의 친구는 강릉에서 같이 커가지고 서울에서도 친구로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벤처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어떤? 뭐냐면은 자동차 블랙박스. 네. 그럼 후보님 그분은 강릉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 것 같고 서울에서 사귄 친구 중에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귄 친구는 강릉 친구인데 완전히 새로운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나 아니면 뭐 사회 예. 나와서 네, 서울에서 사귄 친구는 또 역시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는 요즘 놀고 있습니다. 저 일을 가끔 도와주고 있고요. 은퇴하신 건가요? 은퇴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공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 자유업 쪽으로 자기 특기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게 좀 후보님 이제 6월 1일까지 열심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시장으로 당선이 되지 못한다면 차기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도전을 하실 건지 지금 포남동 작년에 이사 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혹시 바로 방 빼서 다시 서울 가시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매 선거 때마다 사실 패배의 쓰라린 맛을 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디딤돌 삼아서 다음을 기약하기보다는 뭐 다시 떠나가고 이러면서 단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이 성공의 과정이 연속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여러 도전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혁신이라는 것도 실패의 축적이 혁신의 그 기반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누가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그 강릉에 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마당을 뭐 험한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땅에서 언젠가 꽃이 필 때까지 가꾸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집 주인 된 자의 도리다. 그럼 앞으로 계속 계시겠다. 그럼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방 빼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없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맡은 역할이 이제 후보님의 인간적인 면을 캐는 게 제 역할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선배가 김영호 기자 하시고 제가 그래서 MZ를 대표해서 몇 가지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3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정답은 없는 퀴즈고 괜히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제 흔히 이제 말린다고 하죠. 이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이제 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이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그 후보님? 예를 들어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최문순 이광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기 전에 딱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최문순 이광재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돼요. 보기 중에. 연습 게임이에요? 네, 연습 게임이에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최문순 이광재. 예. 이광재. 이광재. 윤석열 홍준표. 홍준표.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게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기 듣기. 하나 둘 셋. 듣기. 듣기.
주 4일 10시간 일하기 아니면 주 3일 13시간 일하기. 주 3일 13시간 일하기. 평소 자주 하는 말, 내가 뭐뭐 했을 때 아니면 나는 뭐뭐 한다. 내가 뭐뭐 했을 때. 내가 뭐뭐 했을 때 라떼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 꼰대예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대학생들과 홍대 클럽 가기, 이장님들과 야유회 가기. 이장님들과 야유회 가기. 생각보다 제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다섯 번째, 내돈내산 김밥 먹는 1시간의 자유로운 점심시간. 아니면 법카로 먹는 무한리필 최고급 안주 밤샘 회식. 첫 번째 거요. 첫 번째 거, 네. 혼자 자유로운 점심시간. 이건 저랑 똑같네요. 네. 자, 다음은 이거 OX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 이름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 방송으로 보시고, 지금 이름은 OX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로 하나 해볼게요. 네. 나는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도 일단 아는 척은 해야 한다. 하나, 둘, 셋. X.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다음 연습 문제요. 연차 3일 이상 붙여 쓰는 것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X. 괜찮다. 네. 그러면 자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맞다. 하나, 둘, 셋. X.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건 아니다. 네. 다음 정시 퇴근 제도. 이거 이른바 이제 회사에서는 패밀리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좋은 복지다. 하나, 둘, 셋. 예스. 다음 이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존 방식은 버려도 된다. 하나, 둘, 셋. 오. 다음 옛날에 비하면 요즘 세상은 좋아졌다. 하나, 둘, 셋. 오. 자, 다음 선배는 꼰대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OX. 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 이름은 사실 꼰대 테스트였어요. 네. 꼰대에 가깝죠. 네. 이거 아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일단 예. 다시 이제 회사 들어가서 점수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해서 이하나 기자가 방송 나갈 때 그 밑에 점수를 쓸 겁니다. 뭐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강릉시와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인데 모든 후보에게 다 질문을 할 겁니다. 우선은 좀 들어가기 전에 이하나 기자 뭐 하나 질문 드릴 거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화거리 아시죠, 부모님? 월화거리를 이제 걸으시면서 이제 저녁 먹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저녁 먹고 산책하려고 거기 걷다가 지역 주민을 10명을 만나셨어요. 그때 본인을 알아볼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솔직히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신다면? 옷을 입으면은 좀 알아보실 것 같아요. 유니폼. 그래서 인사를 하시면서 하면은 네, 그러면 들었다. 그러면은 목표치 5월 30일 날에는 몇 명이 알아본다? 6명. 6명. 네. 절반 이상은 알아본다고 네. 생각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거 사실 후보님한테 저격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후보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30여 년 만에 다시 고향에 컴백하신 거잖아요. 그 강릉이 이제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렇게 청년들한테 딱 물어보면 강릉의 이미지 되게 세련되고 재밌고 되게 뭐라 그럴까 열린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 정착해서 사는 청년들 많이 없어요. 대학 졸업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지역 인재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후보님만의 생각이 있다면. 강릉이 매력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만난 분들 중에 강릉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특히 글 쓰고 사색하고 그런 분들이 강릉에서 여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강릉을 처음에 저는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뭐 명절, 휴가, 틈만 나면 저는 뭐 옛날 농구 상고 축구 시합할 때도 저는 거기를 다니지 않았으면 공치하는 거 구경하러 왔고 항상 여기 저 해변가에서 막국수 먹고 그게 이제 고향 사람으로서 그 함께하는 어떤 정체성이죠. 그랬는데 또 생각해 보니 여기 강릉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뭐 강릉에 뭐 한 것도 없이 때 되면 와서 표 달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강릉에 살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KTX가 뚫리고 공항이 인근에 열리고 하는 거는 다른 지역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강릉이 우리 여기 대관령 이 품속에만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태평양으로 또 이 동해철도 북부로 또 KTX로 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강릉을 바라기 때문에 강릉에 인연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앞으로 강릉과 함께 여러 가지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디지털 시민권이라는 말을 했는데 강릉에 일정 기간 체류하고 또 강릉에 대한 애착심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는 공식적인 주민등록은 주지 못하지만은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줌으로써 그들이 계속 강릉에 생각하고 함께하고 또 청년은 일자리로 노인이나 퇴직하신 분들은 여생을 여기서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초연결 그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요즘에 뭐 많이 나오는 그 워케이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 지난번 대선 때 그 소확행 공약이라고 있었잖아요. 워케이션 공약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펜션이 됐든 그 공유 오피스가 될 만한 공간, 거기에 스타트업의 신규 사원들이 뭐 장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여기서 일하면서 또 여가도 보내고 또 도시의 많은 젊은이들이 소외 현상 때문에 뭐 히키코모리라 그래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도 많고 그러잖아요. 자연과 함께하면 힐링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생산 그 가능한 그 어떤 경제 활동을 못 하면서 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연 회복 프로그램으로 우리 이게 동해안가나 이 숲이나 이런 걸 활용한다면은 그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는 거가 됩니다. 그건 지역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공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이 남방 경제권이나 아시아의 많은 나라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한국적 겨울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영화 이런 것과 결합시켜서 겨울 배경을 가진 뮤지컬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또 보면 이렇게 네 발 달린 로봇이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탁 넘어뜨리면은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로봇. 거기에 곰을 씌우는 겁니다. 그럼 북극곰이 뛰어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또 거기다가 가상의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체험 공간을 그런 테마파크랑 결합시킨다면 신지식의 어떤 향연 그런 공간이 되면서도 우리 관광 강릉의 세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인구 기준을 주민등록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다소 행정의 어떤 과학성에 좀 뒤떨어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근데 후보님 혹시 예. 그게 그 여기서 시에 안에서만 한다고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고 그 자치라고 하는 거는 연대가 중요합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있고 자치단체들 간에 어떤 그 연대 조직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부에다가 지금 시대의 변화가 그 뭐 주 5일제 또 앞으로 주 4일제 또 세컨하우스 하루 생활권도 아니고 반나절 생활권 이렇게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동성을 그 행정의 어떤 개념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걸 체류 인구제 혹은 이중 주소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살고 있는 우리 그 강릉 출신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를 이 강릉 주변에 가지면서 와서 어머님도 뵙고 또 여가도 즐기고 또 월요일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이 강릉의 경제에 어떤 상당한 순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행만 왔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워케이션이라든가 그 또 대학하고 결합된 새로운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강릉에서 하게 된다면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면은 좀 다소 정체가 있습니다만 워낙에 그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 요인들을 좀 더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그걸 국가가 법 제도로 좀 새롭게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3천만 명이 오는데 인구 22만의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3천만에 대한 서비스는 뭘로 하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이제는 그 지역과 지역 간의 간극이 훨씬 더 이렇게 개방화되고 좁혀졌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결된 상태에서 행정을 상호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대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아이디어나 스케일이 상당히 크세요. 크게 살아야죠. 크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아유, 뭐한 30분 정도 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